한여름 폭염 속 녹조가 가득한 낙동강에 배 한 척이 오갑니다. 흡입 여과 장치로 물 표면에 뜬 녹조를 걸러내는 녹조 제거선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과 금강 등에 모두 43척이 투입됐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2년간 이들 녹조 제거선이 처리한 녹조 폐기물은 163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중량에서 물을 빼면 실제 녹조 제거량은 10분의 1도 안 되는 11톤에 그칩니다. 녹조 제거선 운영에 예산 80여억 원이 든 걸 감안하면 녹조 1톤을 제거하는데 7억 원 넘게 쓴 셈입니다. 과연 효용이 얼만큼이냐? 그게 말만 해요. 제거 잘 된다. 데이터 보여줘 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녹조 제거선 대비 낙동강이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한 분석. 녹조 발생과 엇박자인 운영 기간도 문제입니다. 이곳 낙동강의 조류 경보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녹조 제거선은 이미 한 달 전 모두 철수했습니다. 올해 낙동강의 조류 경보 기간은 153일이지만 녹조 제거선은 단 29일만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민원 발생 우려 지역과 취수 시설의 녹조를 집중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며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조 제거선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환경부는 별다른 검증 계획 없이 내년에도 관련 예산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온입니다. 대청호 취수탑 주변이 온통 초록빛을 띱니다. 컵으로 물을 떠보니 알갱이가 가득 떠다닙니다. 겨울에 초입에 접어들었지만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는 여전히 녹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번 달 첫째 주 대청호 추동수역의 유해 남조류 수는 1ml당 18,000여 개로 조류경보 경계 수준입니다. 문의와 회남 수역도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전국에서 조류경보제가 운영되는 29곳 가운데 경계 단계가 내려진 곳은 추동수역이 유일합니다. 여름인 지난 9월 이후 2달 가까이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힙니다.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대청호 일대에 내린 비는 510mm로 5년 전에 2배가 넘는데 같은 기간 오염물질 유입 지표도 2배 증가했습니다. 평균 수온도 최근 5년 사이 계속 증가세입니다. 대청호는 구분 지형이 많아 물이 한 번 들어오면 머무는 시간이 긴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녹조 수거선까지 투입돼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 먹는 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수장에서 활성탄하고 오존 처리 등 정수 처리를 통해서 조류 독소를 수질 기준에 맞게 제거해서 먹는 물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수자원공사는 또 대청호 주변 농가에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료 관리에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녹조가 찬 거라는 대구 사문진 선착장 인근. 연구원들이 강물을 채수통에 담고 공기 포집을 위한 장치도 가동합니다. 환경과학원과 환경단체가 대구 화원유원지와 달성보 등에서 2주간의 녹조 독성 연구를 위한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 공동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심각한 지역 5곳을 선정을 해서 원수와 공기 중 조류 독소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지점별로 한 4회 정도.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 주변 주민들의 몸에서 녹조 독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콧속 검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인 46명에게서 유해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녹조 독소가 공기 중 미세입자 형태로 확산했다며 호흡기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환경부는 3차례의 공기 포집 검사 결과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첫 민관 공동조사인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낙동강 인근 주민의 인체와 주변 농작물에 대한 독소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작물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체 조사를 했잖아요. 인체 조사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공동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녹조 독소의 유해성 전파 경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 상황. 환경부는 올해 안에 공동조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흰 티셔츠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착장 주변 강에 담궜다 뺐더니 녹조가 가득 묻어난 겁니다. 13년이 웬 말이냐? 보 개방하고 강 흐름을 복원하라! 복원하라!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녹조로 낙동강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물에도 독성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농산물에도 일부 검출이 되고 또 수돗물에도 미량입니다만은 검출을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라떼로 지칭될 정도로 심한 녹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4대강에서 발생한 조류경보 누적 일수도 2019년 492일에서 지난해 882일로 늘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녹조 발생이 심각한 지점 가운데 친수 활동 구간과 치수장을 중심으로 녹조 상태와 강바닥 상태까지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녹조 현상 해결을 위해 치수장과 양수장 개선에 4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엔 10%도 안 되는 380억 원만 반영됐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회 재난으로 확산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정치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라가서 보고 들은 대로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부의 대안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단은 사흘 동안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 10여 곳에서 물과 흙을 채집해 조사하고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시퍼런 녹조가 강가를 뒤덮었습니다.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메리 취수장 인근. 녹색띠가 반경 수킬로미터에 걸쳐 선명하게 보입니다. 취수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나와 있는데요. 강물을 컵에 떠보자 초록색 이끼 같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낙동강 물금 메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수는 지난 4일 1mm당 2만 4천 개, 18일에는 1만 1,0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5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 80여일 만입니다. 부산시는 취수장의 살수 처리를 진행하고 수돗물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기존 한 대뿐인 녹조 제거선을 2대로 늘려 매일 녹조 저감 작업을 벌입니다. 수중에 있는 그 입자, 남적 입자를 수거해서 치수구로 유입되는 그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조 점검 체계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녹조 검사 위치를 상류 3km 지점에서 취수장 인근 50m로 좁히고 경보 발령 일자도 검사 당일로 앞당깁니다. 또 하반기부터 공기 중 조류 독소 검사 과정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녹조 독성 검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독소 물질이 있는 걸로 재배된 농작물을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폭염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어서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북한강 최상류 소양호입니다. 호수 전체가 물감을 푼 듯 온통 탁한 초록색입니다. 어디부터가 물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녹조가 심한 쪽에 접근하자 녹색 알갱이들이 떠다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녹조가 가장 심한 곳에서 투명한 컵에 물을 떠봤습니다. 이 녹조 입자들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어민들이 쳐둔 그물 위까지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녹조가 형성된 지역에는 고기가 서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업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녹조는 강원도 인제 군축교를 기준으로 상하류 2km 정도까지 퍼져 있습니다. 2023년 소양호에서 처음 관측된 녹조가 3년 연속 발생한 겁니다. 집중호우에 가축 분뇨 등이 호수로 유입된 데다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1ml당 유해 남조류가 6,200여 개로 수상 레포츠 자재 권고 기준의 3배까지 많아졌습니다.
소양호 물은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으로 흘러드는데 수자원공사는 당장 먹는 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차단막 설치 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정체부 녹조 직접 저감을 위해서 물순환 장치, 수면 포기기 등 17대의 물안경 설비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녹조가 더 확산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